최근 HLB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 글로벌 폭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가를 잘 유지한 몇 안 되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회복 장세 속에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라도 좀 알아야 떨어졌을 때 비중을 더 태우거나 아예 그냥 빠이를 하겠는데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실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시길 바라고요. 구독은 영상 다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며칠 전 HLB가 10% 가까운 폭락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 자체 문제로 인한 주가 하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찾자면 외부에서 찾아봐야겠는데요. 현재는 다시 일부를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세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좀 있었고요. 자, 보시면 21일, 22일 이날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중이 21일 같은 경우는 1.2% 줄었고요. 다음 날까지 치면은 어떻습니까? 1.4%, 160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1,3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HLB에 문제가 있어서 이탈된 게 아니고 이때 외인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21일부터 23일 이때 외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은 금융 쪽, 전력 관련,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외인들의 좀 수급이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본다면 보시면 유한양행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중공업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었던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이탈이 좀 많았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차익 실현과 투자 섹터 변경에 따른 일부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은 뭐 잠깐 외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또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첫 번째가 수급적인 측면, 외인들의 이탈. 그리고 두 번째, 유한양행 관련 이슈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HLB 주주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좀 아프죠. 그런데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정말 스무스하게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HLB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고배를 맛본 후에 정말 힘들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간 유한양행이 FDA 승인 받기 전에가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HLB 주주분들 어떻습니까? 이때 승인이 났더라면 어찌됐든 승인의 기대감이 가장 컸던 이 구간이 최고점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넘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탈한 주주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 외인들의 이탈이었었죠. 두 번째 유한양행 이슈. 세 번째 이 부분은 계열사 관련 이슈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락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 계속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단타 문의가 좀 많아서 짧으니까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계열사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HLB 그룹사인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계열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 큰 그룹이고요. 이 중에서 핵심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HLB 생명과학이죠. 작년 기준으로 이게 HLB고요. HLB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HLB가 HLB 생명과학에 여기 보시면 19.6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17.44%로 좀 낮아졌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생명과학에 계속된 추가 상장 그리고 발행했던
뭐 CB라든지 뭐 전환사채 뭐 이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총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번 19.60%에서 거의 2% 넘게 차이가 나죠. 자, 2% 정도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HLB의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시면 HLB에서 21일에 공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보시면은 1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을 한다는 공시였습니다. 규모는 500억 원이고요. 조달 목적은 보시면 운영자금으로 500억 원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결정된 사항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잠깐 보시면 제가 최근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에 10회차, 그리고 2023년 7월에 11회차, 그리고 2023년 11월에 12회차, 그리고 얼마 전 8월 21일에 13회차. 이거는 결정 공시 기준이고요. 보시면 사채 총액이 450억, 각각 83억, 288억, 500억이고요. 자, 목적은 10회차에서는 이제 인수합병, 에임이라는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이제 총 여기 보시면 979억 원 중에 450억은 전환사채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고요. 자, 그리고 11회차와 13회차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으로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12회차는 채무 상환인데요.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 악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런 합병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채무 상환 같은 경우는 거의 악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돌려막기 한다는 거죠. 채무 원래 빚이 있는데 사채도 빚이잖아요. 또 빚을 내서 갚겠다, 이거는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운영 자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빚을 진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21일 날 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생명과학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공시는 오후 4시 21분쯤에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1, 2 수급 상황과 유한양의 이슈와 관련된 하락이고요. 그 다음 22일이죠.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발행 공시가 났을 때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부터 10회차, 11회차, 12회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0회차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여기 보시면 10회차라고 여기 되어 있죠.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이때 났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도 여기 전에서 보셨듯이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11회차 같은 경우는 7월 4일 날 11회차 여기 결정 공시가 났는데요. 그 위에도 하락이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12회차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7일 날 이때 결정 공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사채 발행 공시 자체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날 추가 하락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주가가 다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HA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왜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HLB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룹사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고 또 마찬가지 생명과학도 HLB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들을 갖고 있어서 로열티를 받는 약간의 서로 얽혀있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HLB의 호재나 악재는 당연히 생명과학의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생명과학의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에 대한 이슈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캔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HLB고요. 여기 보라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명과학 차트입니다.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HLB고 어떤 게 생명과학인지 충분히 헷갈릴 만큼 너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HLB와 HLB 생명과학이 정말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특히 생명과학이
자, 사채를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식 총수가 증가하면서 HLB의 지분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배력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사채를 발행할 때는 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최대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발행 대상을 잘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에 13회차입니다. 선정할 때 기준이 선정 경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이제 채권자들 목록이 나와 있고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자, 이렇게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자,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호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대상들한테만 선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하지만 세상엔 100%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HAB에 있어서는 자,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자,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날과 이날 이때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계열사 이슈가 있었다. 자, 이렇게 제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열사에 대한 이슈들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계열사가 포함된 리포트를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 리포트를 버전업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꼭 제 리포트 한번 받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리포트에 대한 자, 안내를 잠깐 드리고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자, 주춤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